여러분, UFO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온 초록색 외계인,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던 그 모든 상식이 완전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51구역에서 일했다는 한 과학자가 정말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정체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요, UFO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 같은 곳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 장치라면요? 네, 이 엄청난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과학자 댄 브리쉬입니다. 자, 그럼 댄 브리쉬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냥 흔한 음모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무려 미생물학 박사 학위까지 있는 진짜 과학자고요.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미생물학회 최연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을 만큼 아주 촉망받던 인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주장이 그냥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과학자의 인생이 1986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군 관계자들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 샘플을 분석하는 그런 비밀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4년 드디어 그가 향한 곳이 바로 미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51구역의 심장보 S4 시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쉬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아주 기묘한 그날 밤으로 말이죠. 때는 1954년 2월 20일 밤.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휴가지에서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백악관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급사했다는 소문까지 쭉 퍼졌죠.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젠하워가 딱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악관이 내놓은 공식적인 설명은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이가 부러져서 급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밤중에 사라진 이유가 고작 이빨 하나 때문이라니 당연히 아무도 안 믿었죠. 그리고 곧 훨씬 더 쇼킹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통령이 비밀리에 외계인과 만났다는 거였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미스테리한 그날 밤과 수십 년 뒤 댄 브리쉬의 경험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드디어 그의 충격적인 주장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죠. 브리쉬가 폭로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사실 미래에서 온 인류의 후손이다. 그리고 UFO는 일종의 타임머신이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온 건 아주 필사적인 임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임무라는 게 뭐였냐면요. 바로 미래에 닥칠 끔찍한 핵 재앙을 막는 거였습니다. 인류의 절반이 사라질 정도의 대재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미래인이 과거에 직접 개입하면 아시죠? 타임 패러독스.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이젠하워에게 직접적인 도움 대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열쇠를 하나 건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리온 큐브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 8cm 정도 되는 작은 금속 정육면체인데요. 이게 그냥 쇳덩이가 아니에요. 이걸 작동시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들을 홀로그램으로 쫙 보여준다는 겁니다. 1950년대 기술로는 이건 마법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겠죠. 아니, 근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브리쉬는 왜 갑자기 폭로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를 구하기 위해 받은 이 오리온 큐브가 정부 내의 비밀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걸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버는데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인류를 구할 기술이 오히려 인류의 멸망을 앞당기는 꼴이 되니까 이걸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는 댄 브리쉬 한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밤라자르라는 인물의 증언이에요. 이 사람도 브리 씨보다 몇 년 먼저 51구역에서 일했다고 폭로한 사람인데 둘이 서로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에스포 시설에 대한 묘사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파푸스 호수 근처에 있다는 위치, 산비탈에 숨겨진 경락고 입구, 심지어 뼈와 손을 스캔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독특한 보안 시스템까지.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전문가의 평가도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인 킷 그린 박사가 브리 씨의 인터뷰를 싹 다 분석해봤는데요. 결론은 이 사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은 완전 전문가 수준이다. 망상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기묘한 일인데요. 한창 브리 씨의 폭로가 논란이 되던 2004년에 그의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도둑이 집에 있는 돈이나 귀중품에는 손은 안 대고 오직 브리 씨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만 몽땅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냥 평범한 좀도둑이 한 짓일까요? 자, 하지만 이제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거 전부 다 명성을 얻으려는 사기극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서 왔다는 그 오리온 큐브, 실물은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브리 씨 본인의 그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기록조차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브리 씨는 정부가 일부러 다 지워버렸다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결국 과학수사단체인 CSI 콥 같은 곳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해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근거는 전혀 없다. 그냥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거짓말의 돈이다. 라고요. 아주 단호하죠? 자,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증거도 있고 반박도 있고 정말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1954년 아이젠하워의 그 미스터리한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아이젠하워의 실종 사건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거짓말이었다는 증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시 백악관을 취재하던 기자가 나중에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이거든요. 치과 치료는 그냥 둘러댄 변명일 뿐이었다고 말이죠. 이 한마디 때문에 그날 밤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댄부리 씨의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면 잘 짜여진 거짓말이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해진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 손으로 그 미래를 바꿀 기회가 남아있는 걸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